다음 정혜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한승 증인 저쪽 나와주세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예, 우리 강한승 증인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친윤석열 기업 쿠팡으로서 용산과 쿠팡 간의 인적 교류가 대단히 잦습니다. 저렇게까지 잦은 회사는 드물 것 같아요. 보시면 23년 8월에 대통령 비서실 4급에서 쿠팡 이츠로, 23년 3월에 또 쿠팡 이사로, 그죠? 그 다음에 24년 6월에 대통령 비서실 4급이 또 쿠팡 이사로, 반대로 쿠팡에서 또 용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쿠팡하고 엄청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의 이제 막역한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자주 통화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민원 같은 거 자주 뭐 청탁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한남동 간저에서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쿠팡의 행태도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해고 대신 송정현님 나오셨는데요. 일산 캠프에서 노조 유인물로 배포하다가 해고를 되셨습니다. 부당해고 당하셨고 500일이 넘게 이거를 소송을 하시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했다길래 당연히 복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쿠팡은 어떻게 했냐면 청문회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좀 되면서 진척이 되면서 실제로 해고와 관련한 복직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쿠팡, 헌법 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 위에 쿠팡입니까? 저희가 저희의 직원이면은 직접 복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저희와 계약관계, CLS와 계약관계에 있는 네,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죠. 책임은 그러나 원청이 쿠팡에 있죠. 됐습니다. 저희가 얘기 바로 그만하세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만하십시오.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재 판정 관련해서 또 부정하는 쿠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 장덕주님 그 유족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족 앞에서 사과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렵게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산재 판정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사과의 입장을 저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민사소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쿠팡은 산재 판정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저 딱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근무 시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단기간 15kg 감량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신체적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골프를 해도 그 정도는 걷는다. 이런 막말을 하시면서 이 산재 사고가 그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식의 쿠팡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산재 대응 매뉴얼로 일단 은폐를 하고 어렵게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도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사과를 하지만 또 언제 조금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의 민낯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네,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염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런 걸 바로. 자, 그리고요. 헌법 33조에는 분명하게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가지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 현장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겠는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교섭하고 투쟁해서 바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쿠팡의 행태는 이 헌법에 있는 노동상권조차 부정하는 것이 현재 쿠팡입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쿠팡의 노동조합들이 여러 개 설립되어 있고요. 저희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해고를 하셨나요? 윤물 뿌린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자리 왜 나왔어요? 참, 이런 걸 보고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쿠팡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쿠팡은 지금 뭐 국제적으로 인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혁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혁신이라는 말 아시죠? 예,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이죠. 근데 현재 이 쿠팡의 혁신 기업이란 이 말은 노동자들의 가죽을 벗겨서 쿠팡이 인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쿠팡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우리의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혁신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이 보장이 되는 현장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는 현장 이것을 만들어서 진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진짜 요청하고 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유족 간의 합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강한성 증인 네. 지금 그 합의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그 정슬기님 유족, 장덕준님 유족, 김민규님 유족과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늦었지만 합의가 됐다 그러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합의가 의미 있게 합의가 되고 진정성 있게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쿠팡 측이 했던 그 언행이라든가 이 언행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그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아까 유족들께도 직접 대면 사과하시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이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근로 환경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주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